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포TV입니다. 어제 14시 국민의힘 4강전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고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 김문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그려지게 되었고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현재 시각 5월 1일 오전 7시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1위 후보는 30%대의 득표율을 얻었고 2위 후보와 한 자릿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1위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총 32,893명으로 전체 후원자의 94%입니다. 총 후원자인 수는 35,038명으로 집계되었죠. 한동훈 대표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지지하는 숫자가 저 정도인데 저분들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은 최소 투표에는 무조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51%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39만 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선거인 중에서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돈을 주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은 후원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수치라면 당원 투표에서는 당연하게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결국에 김문수와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4월 18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4위에 머무르는 지지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로 계속 갔으면 한동훈 대표가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18일부터 2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 만에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였고 한동훈 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을 김문수도 만나긴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 광역기초의원 면담을 진행하였던 인물은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결국 서울시 광역기초의원 등의 조직은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8강전, 4강전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거의 무쌍을 찍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문수는 바닥을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여론조사를 뒤져보아도 고성국이 주필인 아시아투데이가 조사한 여론조사만이 김문수가 한동훈을 이긴다는 여론조사를 만들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여론조사는 한동훈이 이긴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무조건 4위이기에 의미가 없고 홍준표의 지지율은 반드시 김문수가 흡수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홍준표 캠프의 국회의원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기에 김문수의 지지율은 홍준표를 흡수해서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엄청나게 냉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냉정함을 느꼈냐면요. 그 역사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당을 이끌면서 총선을 하였었는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일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대, 16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을 한 번씩 경험하였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어이없이 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에게 선거에서 지긴 하였었지만 이회창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선거에 진 것이 아니기에 당 총재 자리와 차기 대선 주자 자리도 당원들이 만들어주었죠. 홍준표는 19대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15%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것을 목표로 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15%도 안 되었었고 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던 시절이었었죠. 대선에서 낙선하긴 하였었지만 홍준표의 잘못으로 낙선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고 바로 직후에 시행되었던 당대표 선거에서 홍준표는 당원의 65%의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에 당선되게 됩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겠지만
이 당시 황교안은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황교안이 문재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영웅으로 취급받게 되었었죠. 하지만 황교안 특유의 그 무능함은 선거로 드러나게 되었고 21대 총선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 후에 2024년 총선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되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서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당원들은 어떤 선거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면 그 선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지율로 답변합니다. 황교안이 무능하기에 더 이상 보수정당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었고 홍준표는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원들이 계속해서 홍준표의 정치 인생을 늘려주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2대 총선 패배와 계엄 그리고 탄핵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제안했기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는 하지만 의견 유보가 매우 많을 뿐 사실 지지율이 의미하는 진짜 이유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이 탄핵당한 이유는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계엄이라는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계엄은 조금 센 기자회견, 조금 센 압수수색 같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행동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은 의대 증원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대 증원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의료대란 사태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엄령의 포고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단하겠다고 발언하였죠. 그런데 한때 새누리당이 망했던 것을 생각해보자면 박근혜가 당시에 탄핵당하였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탄핵을 앞장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 대표 주자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탄핵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지만 그 탄핵을 실천하고 말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가 되었고 단숨에 비호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박근혜는 큰 차이가 있죠. 박근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은 아무리 봐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당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정말로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고 윤석열과 완전히 선을 긋고 당당하게 싸움에 임할 자 바로 그 인물이 이재명에게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한동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한동훈을 투표한다면 김문수, 한덕수는 물론이고 이재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럽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1위로 올라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이며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늘 후원을 부탁한다는 부탁에 답해주셔서 양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기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큰 돈이 아니라 딱 10,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부탁하겠습니다. 커피값, 식비 정도 금액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후원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왼쪽 위에 있는 계좌번호로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